몬스터입니다. 어제 두 경기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첼시랑 유벤투스 둘 다 아쉬움이 단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너무 못해려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오늘 프리미어리그 4경기 준비했고 2경기씩 나눠서 업로드합니다. 어제 안 좋았으니 오늘 경기에서 다시 평균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버햄튼과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0승 2무 3패로 승리가 없는 상황인데 게리 오닐 감독이 역습 전술의 핵심 선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기에 반등의 여지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게리 오닐 감독이 역습 전술 특성상 공격수들이 수비 가담을 하기 위해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공격으로 올라갈 때 이동거리가 그만큼 길어질 수밖에 없고 페드로 네토나 마테우스 쿠냐 같은 볼홈만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스프린트를 자주 시도해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페드로 네토는 이번 시즌에만 벌써 2번째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외 넬송 세메도 벨레가르드 같은 자원들도 부상이기 때문에 최근 울브스의 전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인누리와 황희찬이 직전 경기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은 고무적이나 그럼에도 너무 많은 핵심 선수들이 결창하는 것은 사실이며 부상에서 오랜만에 복귀한 황희찬의 폼도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라요에서 좋은 성적을 기반으로 이번 시즌 본머스로 무대를 옮겼던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개막 이후 10라운드까지 승리를 기록하지 못했으나 중반기부터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순위를 1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만년 유망주였던 도미닉 솔라케가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드디어 날개를 단 모습인데 현재 리그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라올라 체제에서 득을 본 또 한 명의 선수는 라이언 크리스티인데 이 선에서 출전했으는 평범한 선수였지만 3선 미드필더로 출전하면서 기량이 만개한 모습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은 라이어 시절에도 그랬지만 강한 전방 압박 전술로 대타되는 감독입니다. 압박에 성공한 이후 시작되는 공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으로 전방 압박 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인 PPDA를 보면 본머스는 9.66을 기록하고 있는데 리그에서 6번째로 낮은 순위입니다. PPDA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상대팀이 얼마만큼 패스를 했을 때 소유권을 차지하느냐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물론 이 수치가 상대팀이 소유권을 잃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슈팅으로 공격이 마무리되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PPDA가 낮은 상위팀들을 보면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팀에는 분명합니다. 경기 양상은 두 팀이 점유율을 비슷하게 가져가는 양상일 겁니다. 본머스는 강한 압박을 하는 팀이지만 전격의 짧은 패스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닌 간결하게 공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또 앞서 말했듯 압박에 성공한 이후 몇 번의 패스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능력이 정말 좋은 팀입니다. 울버햄튼이 한창 좋을 때 페드로 네토나 마테우스 쿠냐가 볼을 운반해서 올라가지고 좌우 윙백의 나인누리와 넬송 세메드의 오버래핑으로 측면을 넓게 벌려주면서 생기는 공간을 활용하는 팀인데 이런 공격 전술 패턴을 잘 살려줄 수 있는 선수들이 너무 많이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직전 아스날전에는 울브스가 안정적으로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에 역습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으며 또 중앙 루트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측면으로 볼을 계속 뺐어야 됐는데 넬송 세메드의 대체 자원인 매트워트의 전진성은 매우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머스의 승리로 가자니 최근 리그 3경기에서 무승에 그쳐있는 모습입니다. 솔랑케가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긴 하나 결국 혼자서 변수를 만들어내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솔랑케를 지원하는 이선 자원들과 풀백들의 폼이 중요한데 최근 마커스 테버니어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있고 아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칼날이 많이 무뎌져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저득점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느껴지는 매치업이지만 개인적으로 최근 언어보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기도 하고 무승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 생각해 핸디캡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승패를 가르자면 저는 본머스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 본머스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리그 33라운드 안필드 원정에서 리버풀을 무너뜨리는 큰 이변을 연출했으며 직전 34라운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무려 5골을 폭발시키며 대승을 기록했습니다. 호지슨 감독의 건강 문제로 인한 사임으로 지난 2월 중도 부임한 유로파리그 위너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요즘 정말 핫한 팀입니다. 특히 에제와 올리세 그리고 마테타를 이전 감독이었던 비이라와 호지슨보다 굉장히 잘 활용한 모습인데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마테타를 타깃으로 활용하면서 올리세와 에제를 측면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중앙 쪽에 위치시켜서 그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었지만 에제와 올리세 두 선수 같이 뛸 때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되는 선수들이고 개인 능력이 워낙 출중한 선수들이라 보니 변수를 굉장히 잘 만들어내는 선수들인데요. 이 선수들을 이렇게 중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유가 기존 백퍼 포메이션에서 글라스너 감독 부임 이후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크게 변화를 주었고 좌우 윙백을 보다 공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마르통을 통해 측면으로 상대 수비를 분산시킬 수 있고 그렇게 생기는 중앙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디아 감독의 뉴캐슬은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 쾌거를 이뤄냈고 이번 시즌 산드로 터널리를 영입하면서 더 강력한 팀이 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시다시피 터널리는 도박 이슈 징계로 한 시즌을 날리게 되었고 1군에 수많은 부상자들이 속출하면서 힘든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부상 동동에도 3월 A매치 브레이크 이후 치른 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0% 모패를 기록 중인데 직전 토트넘을 상대로 4대0 대승을 기록하면서 빌라와 챔스 경쟁 중인 토트넘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넣은 모습입니다.
지난 웨스트햄전 하비반스로 시작된 대역전승과 직전 토트넘전 대승으로 뉴캐슬은 최근 저에게 고마운 팀이긴 하지만 저는 뉴캐슬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자말 러세스와 스벤 부트만 두 주전 센터백들의 부상인데요. 두 주전 센터백의 부상으로 덴번의 센터백으로 출전했었는데 이전 분석 때도 설명했지만 후반부터 짧은 패스 빌드업을 선호하는 에디아우 감독의 전술 체제에서 발밑이 좋지 않은 덴번은 항상 불안했고 또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는 뉴캐슬의 전술에 발이 들이 덴번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선 오른쪽 측면 모든 포지션이 가능한 멀티 자원인 제이콥 머피를 라이트백으로 내렸고 라이트백인 에밀 크래프트를 센터백으로 이동, 그리고 덴번을 다시 레프트백으로 이동시키면서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 잇몸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에디아우 감독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재 뉴캐슬의 백라인은 익숙한 조합이 아닙니다. 직접 토트넘전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최근 많이 읽히기도 했고 워낙 무리수를 두는 전술 스타일이라 대승을 기록할 수 있었으나 오늘 경기에서 일관된 경기력을 기대하기란 저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두 팀의 공격진들의 폼이 매우 좋습니다. 저는 이 경기 기준점 보고 사실 많이 놀랐습니다. 2.5 오버 배당이 1.6대로 생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이 경기 2.5 오버 못 먹어도 고입니다.